일반인 입장에서 주행할 때는 이 전륜구동이라는 그 구동 방식에 대한 안정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이 정도 금액대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 국내 현대자동차에서 국내 출시되는 고성능 브랜드라고 하는 N 모델의 첫 번째였던 벨로스터 N 모델입니다. 이 각각의 트랙들마다 좀 각자의 뭔가 이렇게 캐릭터,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영암이나 인제 대비해서 뭔가 특별한 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분명 뭔가 굉장히 이 주위의 환경이 좋고 깨끗하고 뭔가 노면도 너무 좋고 그런데 뭔가 플랫한 그런 트랙의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. 그리고 뭔가 이 트랙의 캐릭터를 찾는 게 쉽지 않아요. 막 이렇게 저속 코너를 돌 때는 뭔가 시가지 같은 느낌이다가도 직선줄에 들어서면 뭔가 영화 같은 느낌이다 막 이런 느낌도 들고 고저차는 거의 없고 트랙의 이 노면 폭은 굉장히 타이트해서 굉장히 좀 조심해서 탔던 것 같긴 해요. 조심해서 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타 서킷에 비해서 굉장히 연속되는 코너가 많은 서킷이어서 저를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트랙인 것 같아요. 일단 뭐 수동 모델을 탑승했기 때문에 이제 기어를 직접 손으로 변속하면서 RPM을 좀 끝까지 많이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뭐 2000cc 차량에서 느낄 수 없는 뭐 굉장한 파워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나갈 만큼 충분히 나가지 않았나 뭐. 트랙이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 모드로 주행한 시간보다는 N 모드로 주행한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. 이 N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의 반응도 훨씬 빨라지고 엔진의 반응 그리고 가속 페달을 뗐을 때 나는 그 아주 듣기 좋은 팝콘 소리도 정말 많이 났는데 수동 모델이어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엔진 회전수를 운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변속하는 즐거움도 느끼고 뭔가 그래도 답답함 없이 차가 나가는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뭔가 막 펀치가 있게 반응이 좋다 이런 느낌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터보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일정 구간의 RPM 영역에 딱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뭔가 확실히 터보차구나 고성능 차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엑셀의 반응이 민감해졌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주행할 때 이 차량의 본연의 사실 그 캐릭터로 타려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아니라 노멀 모드에서 사실은 운전을 해야지 이 차량의 본연의 그 주행의 성능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커스텀 모드로 바로 주행을 하지 않고 이 차량에 관련된 모든 뭐 서스펜션, 배기, 스티어링 휠, 엔진 모든 부분들을 노멀 모드로 해놓고 2랩 정도를 어택 했는데 그때 당시의 느낌의 엑셀 반응은 조금 둔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. 그리고 나서 모든 뭐 배기나 스티어링을 다 모든 부분 스포츠 모드 변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엑셀 반응은 조금 더 개선이 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실제 뭐 민감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플러스로 변경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리스폰스 반응이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민감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제가 항상 승차감을 얘기하기 전에 이 시트의 디자인이나 이 시트의 가죽의 소재의 촉감이라던가 이런 착자감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항상 먼저 언급을 하는 편인데 착자감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현대자동차에서 고성능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런칭했다고 해서 사실 뭐 외관의 디자인적인 부분도 정말 만족스러웠지만 이 쿠션 부분이 높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차는 진짜 낮고 막 넓게 딱 진짜 달리게 생겼는데 앉았을 때 그 운전자가 바라보는 이 전방의 뷰는 상당히 높아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. 그리고 일단 수동 모델 자체가 뭐 일반인들이 서킷 주행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죠.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 레브 매칭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키고 타면 그래도 차가 어느 정도 알아서 해주는 그 반응도가 있기 때문에 주행하기는 좀 편한 것 같고 다만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레브 매칭을 키면 5단, 6단에 고속 주행하다가도 1단으로 기어가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엔진 블로우 돼서
차가 엔진이 사망하는 차들이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리스크만 제외하면 랩이 매칭은 뭐 되게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레이서들은 레이스카에 비유하면 벨로시티 엔진처럼 인디케이터가 있어요. 그래서 일정 우리가 이제 팀에서 설정해 놓은 엔지니어가 설정해 놓은 이 최대 토크를 발휘할 수 있는 RPM 영역대에 이 램프를 깜빡이게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그것에 의존해서 사실 변속을 해요. 벨로시티 N 같은 경우도 수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램프가 있어서 이걸 보면서 오늘 운전을 했어요. 아마 이 램프 없었으면 변속할 때 로스가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이 램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끌다가 이제 오버랩 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. RPM이 넘어서는.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좀 변속을 했던 것 같아요.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는 뭐 현대에서 나온 순정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생각보다 그냥 되게 좋았다? 서스펜션이 저한테는 너무 단단했어요. 네, 너무 단단해서 야 이렇게 두꺼운 쿠션에 내가 시트에 앉아 있는데도 도로를 잃고 타이어가 굴러가는 이 충격을 나한테 이렇게 많이 내 엉덩이로 내 등으로 전달해 준다고 너무 단단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사실 많이 들었고 저는 이 차를 오늘 트랙에서만 탔는데 야 이걸 일반 도로에서 탄다라고 하면 진짜 허리가 조금은 장거리 운전하는 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물론 트랙에서는 단단한 만큼 운전자가 코너링 할 때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고 저는 사실 운전하면서 못 느꼈는데 밖에서 운전하는 차량의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뭐 코너 안쪽에 있는 연석 부분을 좀 너무 깊숙이 밟으면 이 차량의 이 코너 안쪽에 뒷바퀴가 이렇게 뜨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. 아마 뭐 서스펜션의 길이나 아니면 뭐 이런 세팅 부분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일반 모델에서 또 그렇게 이 바퀴가 완전히 이 트랙 노면 위로 이렇게 뜰 만큼 그런 또 서스펜션의 세팅의 구조를 갖췄다는 사실에 좀 많이 놀랐습니다. 오늘 탄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로터는 순정이고 패드는 트랙에 적합한 튜닝되어 있는 패드인데 공격적이다. 어느 부분에서 공격적이냐면 이 초기 브레이크의 담력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그리고 이 초기 강하게 밟은 상태에서 코너의 중간까지 끌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제가 미세하게 이 브레이크를 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예민하게 브레이크가 작용을 하더라고요. 순정 브레이크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벨로스터 N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없는 사람이라서 패드만 조금 교환해서 타거나 아니면 좀 더 나가면 로터까지도 좀 더 교환해서 좀 공격적인 브레이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차에 큰 돈 투자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패드 정도만 스포츠 주행하는 패드? 그거 사다 끼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아까 외관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안개등이 삭제되면서 이 시원한 바람들이 브레이크 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디자인됐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인지 사실 반복적인 제동에도 지치는 모습은 사실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.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덕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생각한 것보다 브레이크 페달을 늦게 밟아도 이 차량의 속도가 정말 잘 줄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진입도 훨씬 빨리 할 수 있었고 LSD라고 하는 그런 역할 때문이었는지 코너링 속도도 정말 높았고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275마력의 힘을 정말 6000rpm까지도 꽉꽉 쥐어짜면서 이 주행하는 이 즐거움을 오늘 하루 흠뻑 느꼈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고속 제동할 때 이제 포천 같은 경우는 직선 주로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생각보다 꽤 속도가 많이 나는데 제동을 하면서 턴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테크니컬 코스예요. 그래서 이제 제동을 딱 했을 때 아무래도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앞에 하중이 많이 실리다 보니 오버스티어 성향이 좀 있었어요. 전륜 구동차가 오버스티어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후륜 구동차보다 현저하게 적은 확률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 주행할 때는 이 전륜 구동이라는
그 구동 방식에 대한 안정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차가 좀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내가 일로 가고 싶어서 핸들을 꺾으면 차 머리도 일로 가고 차 꼬리도 알아서 따라오고. 전륜 구동이다 보니 앞바퀴가 조향도 해야 되고 제동도 해야 되고 가속도 해야 되고 브레이크도 해야 되고 후륜이랑 완전 달라요. 앞바퀴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앞바퀴의 열이 후륜보다 월등히 더 높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스티어의 성향은 지속해서 랩을 돌았을 때 조금 언더스티어 성향을 가져간다 그런 느낌이 좀 느껴졌고, 이게 뭐 ELSD라는 게 탑재가 돼 있어서 차가 코너를 빠르고 뭐 이렇게 쉽게 주행할 수 있다 뭐 이런 필링은 사실 뭐 일반 입장에서는 별로 느낄 수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. 이 LSD라고 하는 기계적인 그 요소가 정말 운전자가 코너링 할 때 뭐 코너를 진입하고 탈출하는 과정에 이 가속 페달의 이 조화도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말 이게 좀 전륜 구동이 맞나?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런 기계적인 부분의 조화도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양쪽 바퀴의 편차를 최대한 줄여서 이 두 바퀴가 이 노면을 잘 잡고 잘 로드홀딩해서 발진력을 좋게 한다 뭐 이런 기능이 있는 건데, 노멀 모드와 스포츠 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이 LSD의 이 LSD가 얼마나 개입을 하는지 또 개입하지 않는지는 실제 모르겠지만 제 느낌상은 뭔가 노멀 모드에서는 이 한쪽 바퀴가 막 휠스핀하는 느낌이 있었고, 그리고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확실하게 이 발진력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확실히 이게 이 LSD구나. 그런데 또 단점은 뭐냐면 각 바퀴의 편차가 없어지니까 포크 스티어라는 현상이 또 발생하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 앞바퀴가 막 발진을 하는데 양바퀴에 오차 없이 트랙션을 주려고 하다 보니 앞바퀴가 이렇게 언더스티어로 밀려나는 그런 현상이 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약간 엑셀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하면 오히려 좀 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비교하기는 난해한 모델이긴 하지만 M2를 타고 왔을 때의 느낌과 지금 벨로스터 N을 주행하고 왔을 때의 느낌을 보면은 좀 운전이 쉬운 차는 확실히 벨로스터 N인 것 같아요. M2는 아무래도 뭐 차도 출력도 훨씬 세고 이 차가 언제 스피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항상 주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벨로스터 N은 사실 그런 걱정이 크게 M2보다 현저히 적은 차라서, 그렇다고 해서 M2보다 벨로스터 N이 좋은 차라는 건 아니지만 좀 정석대로 아닌 자기 마음대로 주행을 해보기에는 벨로스터 N이 좀 더 편하지 않았나. 벨로스터 N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랑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인연이 있어요. 개발 단계에서 위장막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차량을 사실 누구보다도 먼저 타볼 수 있었었고, 그 후에는 이 현대자동차에는 튜익스라는 또 튜닝 브랜드가 있는데 그 튜익스에서 벨로스터 이 서스펜션, 이 댐퍼를 같이 빌스테인과 함께 튜닝 개발을 했었는데 그때도 참여를 했었고, 벨로스터 N은 국내 원메이크 레이스전이 있죠. 그래서 그 경기 차량을 만드는데도 프로젝트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사실 누구보다도 많이 타보고 또 그런 인연이 있는 차량이라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었던 주행이었던 것 같은데요. 역시나 트랙에서 훌륭한 차량이었고, DCT는 뭐 이미 더 좋은 어떤 변속 시스템을 갖고 있긴 하지만 또 MT만의 그런 매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즐거운 주행이었던 것 같아요. 크게 뭐 말할 사안은 없는 것 같아요. 이미 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차량을 타고 계시고, 서킷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서킷을 기존에 타고 있는데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N모델이란 것 자체가 생각보다 메리트가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다 재밌는 차가 숫자 3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3천만 원대 차량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벌써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번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고민도 없이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데도 하루하루를 손꼽아 가면서 아마 이 벨로스터 N을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요.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남양연구소에서 이 칼을 갈면서 만들어진 차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내구성에 있는 이 부분에서까지도
신경을 쓴 모습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분명히 확고한 취향이 있으실 거예요. 운전이 좋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이걸 취미생활로 내가 함께할 파트너를 찾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후회하시지 않을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이 취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해야 되죠. 이제 메인터넌스 비용이 합리적인 이 가격으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. 뭐 기본적인 기본기를 다지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할 차량일 것 같고,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가격대에 저 정도 퍼포먼스가 나온 차량은 사실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차량이라서 현대에서 엄청난 팬 서비스를 해준 것 같고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탔던 차량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패드랑 이 로터가 조금 더 가혹한 주행에 잘 버틸 수 있게 튜닝이 되어 있고, 또 타이어가 이 트랙 주행에 적합한 넥센의 SR4G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순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차량의 느낌은 뭐 타이어나 브레이크가 튜닝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운 주행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고성능 차량 또는 스포츠카를 입문하는 단계에서 벨로스터 N이 한 3,500만 원 정도의 퍼포먼스 패키지랑 이런 것들 하면 4천만 원, 3천만 원 후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인데,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훌륭한 가성비 좋은 그런 스포츠카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이 벨로스터 N 그리고 N 브랜드는 단순하게 그냥 스포츠카로 만들어진 차량이 아니라 N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현대자동차의 남양연구소의 고성능 그 개발팀이 신설된 지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. 그리고 나서 WRC라던가 WTCR 월드 모터스포츠에서 많은 그런 좋은 업적들을 남기고 거기서 얻은 기술을 통해서 N 브랜드를 런칭했고, 그 첫 차가 바로 벨로스터 N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i30N 차량인데, 그런 기술의 집약체인 차량들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또 차를 좋아하는 분이 타보신다면 아마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탔던 이 벨로스터 MT 차량은 정말 훌륭한 최고의 차량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